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을 뚫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빠르면 내일 이 과거 같으면 청와대라고 부르는 이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 비서실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확정했습니다. 이제 수석 비서관 그리고 안보실장 등을 발표해야 하는데,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은 과거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커지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사회수석입니다. 자, 여소야대 지금 민주당이 포갑적인 그런 법안들을 강행하고 아마 의회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결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 종교단체, 아무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 내일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비서실 멤버들,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금 확정됐습니다. 일부는 경합 중인데 유력한 사람이 몇 명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장관도 중요하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신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은 과거와 달리 장관들에게 대폭 권한을 위양하지만 나름대로 2년 동안은 여소야대에서 상당히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초대 대통령 비서실 내각 이 조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희생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문제가 언론에 의해 폭로되면 바뀌기도 합니다만 이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의 입, 청와대 대변인에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 전 워싱턴 특파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중요한 것은 홍보수석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이 기능이 좀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대변인이 말하는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홍보 기획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인수위, 특히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치는 10년 했다지만 굉장히 정치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착하고 순진하고 이 고든 말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뒤에 누군가가 스핀 닥터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간 이 인수위 대변인도 지금 여러 가지 전문성도 떨어지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홍보 기획을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 인수위원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국민학생들도 아니고 말은 맞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감동을 할 거리가 떨어집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홍보수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홍보수석은 계속 인사 하마평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초대 수석 비서관급 인선이 빠르면 내일 단행됩니다. 자, 비서실, 안보실 2개의 실이 있고 정무, 경제, 사회, 시민사회, 홍보 5개 수석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자, 이 발표 예정일이 근로자 날입니다. 내일입니다. 그런데 휴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돼 발표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신설되는 안보실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에는 경제 2분과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일찌감치 낙점된 상황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비서실 산하 5개 수석 비서관 인선이 관심을 끕니다. 지금 이진복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수석에,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잡과 교수가 사회수석에 일찌감치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하마평이 나왔고 이진복, 최상목 두 사람은 정치경제 수석비서관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수석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지명이 현재는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 최영범 부사장은 SBS 출신입니다. 자, 시민사회 수석이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시민사회 수석 산하의 비서관만 지금 5개 정도가 거명될 만큼 윤석열 당선인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산하의 기구를 통해서 종교, 시민단체, 국민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강승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른 복수의 인사도 경합 중이라고 하는데 강승규 전 의원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대변인은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의 강인선, 현재 윤석열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시민사회 수석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수석 산하에는 당의 직능 기능을 그대로 옮긴 국민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종교다문화 담당 비서관, 민원처리 관련 국민제안비서관, 디지털 소통비서관 등 5개 비서관을 둘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잘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제안비서관, 민원 이런 걸 잘 들어주고 국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여소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국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직접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장제원 실장은 입법 전횡과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께 좀 더 설득하고 설명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사수석을 대신할 인사비서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사무국장, 사정기능을 뺀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이어받을 법무비서관에는 인수위 인사검증팀을 이끄는 주진우 변호사, 유력하다고 합니다. 행정관급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통령실 인선은 5월과 6월 두 차례로 나눠 단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빠르면 내일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